야, 빨리 좀 와. 계산 못하잖아. 차갑게 내뱉는 실습생 한지은의 명령. 저기, 손님들 앞에서 야라고 하시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태수. 존중. 계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존중이야. 일이나 제대로 해. 얼음장 같은 반말.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 숙인 태수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떨린다. 아르바이트 주제에 감히. 지수의 마지막 한마디가 CCTV에 선명히 담긴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강남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고층 빌딩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세그룹 본사 건물이었죠. 30층 높이의 이 건물은 국내 유통업계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국 3천여 개의 편의점과 백화점,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거대 유통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건물의 꼭대기층 회의실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집니다. 그곳엔 언제나 한 사람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바로 한세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인 한도현이었습니다. 올해 69살,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죠.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겠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새벽 배송 트럭을 몰고 물류센터로 향하는 기사님도 계실 거예요. 도연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본사 건물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비서실장 정민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민호는 도연과 함께 이 회사를 키워온 동반자였습니다. 첫 번째 편의점을 열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죠. 자네도 일찍 나왔구만. 오늘 이사회 자료 준비됐나? 예,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목표치를 달성했고 신규 출점 계획도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연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였죠. 지수 이야기인가? 네, 요즘 지수 부장님이 사내에서 평이 좀 직원들을 너무 강하게 몰아붙인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실적 압박이 심하다고들 하더군요.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한지수, 35살의 나이에 본사 마케팅 본부 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죠. 실력도 뛰어나고 추진력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사내에서는 몰래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도연은 그 별명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인정하기엔 너무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아비 탓이지 뭐. 어릴 때부터 너무 바빠서 곁에 있어주질 못했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회사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수 부장님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야 할 텐데. 하지만 언제쯤 깨달을지 모르겠네.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본사 마케팅 본부 사무실입니다. 지수는 회의실에서 팀원들을 앞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10명 남짓한 팀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기 회의 시간이었죠.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했어요. 경쟁사는 15% 성장했는데 우리는 겨우 8%예요. 다들 뭐 하신 거예요?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에 팀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한 명 한 명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박 대리, 신제품 프로모션 기획안은 왜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디자인팀과 협의가 늦어져서 변명은 됐고요. 수요일까지 올리세요. 더 늦으면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까지 새로운 기획안 다시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경쟁사들은 잠도 안 자고 일하는데 우리만 느긋하게 있을 순 없잖아요.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번 분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잖아. 그것도 고려해줘야지. 쉿, 조용히 해. 들으면 어쩌려고. 지난번에 김 과장 찍혀서 지방으로 발령났잖아. 하, 정말. 회장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신데 딸은 왜 저러시는지. 지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실력 없으면 도태되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감상적으로 경영하면 회사가 무너진다고 확신했죠. 저녁 7시 지수는 아버지 도연의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부터 예감은 하고 있었습니다. 또 훈계를 들으러 가는 거라는 걸요. 앉아라, 지수야.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지수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차가운 표정을 짓게 됐을까요? 어릴 적엔 그렇게 밝고 따뜻한 아이였는데 말이죠. 요즘 팀 분위기가 안 좋다던데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들었어.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 말입니다. 일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실적이 전부죠. 직원들 비위 맞추다간 회사가 망합니다. 지수야,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있지. 한세는 사람이 먼저라고.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운 건 기술도 자본도 아니야. 바로 사람이었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달라요. 세상은 냉정합니다. 실력 없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면 경쟁에서 밀립니다. 지수야, 너는 지금 사람을 기계처럼 대하고 있어. 그건 잘못된 거란다. 기계처럼요? 전 그냥 프로답게 일하는 것뿐이에요. 아버지 세대와 지금은 달라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요?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면서 무엇인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 거란다. 아버지가 이 회사를 40년 동안 지켜올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믿어줬기 때문이야. 아버진 아직도 그런 낡은 말씀하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요즘은 실력이 전부예요. 인정받으려면 결과를 내야 합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지수야. 하지만 딸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별들이었죠. 도연은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던 28살 청년이었죠. 그때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 한 팩을 사가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외상값을 갚지 못해 가게 앞에서 우시고 계셨습니다. 손주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셨죠. 도연은 그날 외상값 전부를 탕감해 드렸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10만 원 정도였어요. 가게 매출로 치면 큰 돈이었지만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도연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몇 년 후 도연이 가게를 확장하려 할 때 그 할머니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큰 건설회사 사장이었죠. 어머니께 들었다며 무이자로 큰 금액을 빌려주셨고 건물 임대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도연은 첫 번째 편의점 매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한세그룹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결국 그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을. 하지만 딸 지수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계산과 효율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지수야, 내가 언젠가 깨닫게 될 거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인지.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한세그룹 본사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꼭대기층 회장 집무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딸을 생각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본사 인사팀에서 한 통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제목은 현장 실습 프로그램 시행 안내였습니다. 임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현장에서 근무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장 감각을 익히는 프로그램이었죠. 한세그룹은 매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도연 회장의 뜻이었습니다. 본사에만 있으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죠. 지수는 공문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일주일이나 현장에 나가야 한다니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의 직접 지시사항이었으니까요. 편의점이라니. 에이, 빨리 끝내고 와야지. 지수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배정받은 곳은 강남역 근처 한세 24 직영점이었습니다. 본사에서 가까운 곳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죠. 며칠 뒤 목요일 오후 지수는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편의점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한세 24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센서가 반응하며 경쾌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7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름표에는 김태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실습 나온 한지은입니다. 지수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본명을 밝히면 현장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할 테니까요. 인사팀에서도 신분을 숨기고 실습하라고 당부했었습니다. 아, 실습생이시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태수라고 해요. 태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오셨네요. 박준혁 점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준혁은 간단히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계산, 진열, 청소, 유통기한 체크 등 기본적인 일들이었죠. 지수는 대충 듣는 척했습니다.
어차피 일주일이면 끝날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태수 씨랑 같이 일하시면 됩니다. 태수 씨가 잘 알려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준혁이 사무실로 들어가자 태수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죠?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태수의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누구도 저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으니까요. 모두 눈치를 보거나 긴장하는 게 일상이었죠. 네, 알겠어요. 지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먼저 계산대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바코드 찍는 법, 결제 처리하는 법, 포인트 적립하는 법 등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수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여기 이 버튼 누르면 현금 결제되고요. 이쪽은 카드 결제예요. 그리고 네네 알았어요. 어렵지 않네요. 지수는 태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날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고 태수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해 줬으니까요. 지수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금요일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저녁 6시쯤 퇴근 시간대라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죠. 지수와 태수는 각자 계산대에서 손님을 받았습니다. 지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빨리빨리 계산하라고 재촉했고 바코드가 안 찍히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옆에서 태수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처리하고 있었죠. 지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수가 당황하며 말하자 옆에서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상품은 수동으로 코드 입력해야 해요. 태수는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엄청 헤맸어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비웃음처럼 들렸거든요. 오후 8시쯤 중년 여성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 계셨죠. 계산할 물건이 20개가 넘었습니다. 지수는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코드가 안 찍히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저기, 이거 얼마예요? 지수가 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는 상품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갈게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이 물건 위치를 물어봐서 먼저 안내해줘야 했습니다. 지수는 기다리며 초조해졌습니다. 뒤에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야, 빨리 좀 와. 계산 못하잖아. 지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태수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태수는 빠르게 달려와서 가격을 확인해 줬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손님이 나가자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지은 씨, 손님들 앞에서 야라고 하시면 좀. 뭐가 문제인데? 빨리 안 와서 손님들 기다리게 했잖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존중? 계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존중이야. 일이나 제대로 해.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자리로 돌아갔죠. 그날 밤 태수는 편의점 뒤편 창고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 일이 자꾸 떠올랐죠. 자신을 하대하던 지수의 표정,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수는 가난했지만 자존심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는 늘 손님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은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수는 달랐습니다. 태수를 마치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 없으면 무시했죠. 참자.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이 일 놓칠 수 없어.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척추 수술을 앞두고 계셨죠. 수술비가 1,000만 원 가까이 필요했습니다. 태수는 이 편의점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편의점 사무실에서는 준혁 점장이 컴퓨터로 CCTV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계산대 상황이 녹화되어 있었죠. 화면 속에서 지수가 태수에게 반말하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습생이라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이 매장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이었으니까요. 항상 웃으며 일하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했죠. 이거 본사에 보고해야 하나? 준혁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실습생 문제로 본사를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끝날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편의점 간판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태수는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고 지수는 휴게실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수는 여느 때처럼 편의점에 출근했습니다.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이제 이틀만 더 버티면 이 지겨운 실습이 끝나는 거였죠. 지수는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태수는 이미 와서 물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일했는데도 피곤한 기색 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지수가 들어오자 태수는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배송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신제품과 재고, 보충 물품이 가득 실려 있었죠. 태수와 지수는 함께 물건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거 무거우니까 조심해서 옮기세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건을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갔죠. 물건을 옮기던 중 지수가 음료수 박스를 떨어뜨렸습니다. 박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캔 몇 개가 굴러나갔습니다. 태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아. 그것보다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제대로 포장이나 한 거야? 배송 기사님이 포장하신 건데. 원래 음료수 박스는 좀 무거워요. 그럼 미리 말을 해주든가. 여자가 들기 힘들잖아. 지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떨어진 캔들을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혁 점장이 두 사람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심 드세요. 감사합니다, 점장님. 태수는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지수도 받았지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평소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휴게실에서 둘은 마주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밥을 먹었고 지수는 휴대폰을 보며 몇 숟가락 뜨다가 도시락을 덮었습니다. 별로 맛없네.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죠. 야, 너 맨날 여기서 도시락 먹어? 질리지도 않아? 지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감사하게 먹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네. 어떻게 매일 똑같은 거 먹고도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지수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도시락을 비웠습니다. 오후 3시 나이 드신 할아버지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허리가 굽으신 분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우유를 고르고 계셨죠. 태수는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우유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고맙네. 저지방 우유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태수는 우유를 집어서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요즘 이렇게 친절한 사람 보기 드문데. 천만에요. 편히 가세요, 할아버지. 태수는 할아버지가 나가실 때까지 문 앞에서 배웅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수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시간 낭비잖아.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수에게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대가 되자 다시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계산대가 바빠졌죠. 지수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손님 한 분이 포인트 적립을 요청했는데 지수는 방법을 까먹었습니다. 저기, 포인트 적립 어떻게 하는 거였지? 지수가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태수는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태수가 자기 손님 계산을 빠르게 끝내고 지수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포인트 적립을 처리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태수가 손님에게 인사했습니다. 손님이 나가자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처음 하는 사람도 알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요. 천천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뭐, 지금 나보고 능력 없다는 거야?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르바이트 주제에 감히 나한테. 지수가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주변에 손님들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지수는 입을 다물고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한세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도연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서, 신규 사업 계획서, 인사 이동 건의서 등 산더미 같은 서류들이었죠. 민호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현장 점검 보고서입니다. 수고했네. 현장 상황은 어떤가? 대체로 양호합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 직원 인성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성 문제라니?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입 직원들 사이에서요. 그건 안 되지. 우리 한세의 모토가 뭔가. 사람이 먼저라고 했어. CCTV 영상 점검부터 시작하게.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나가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현장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효율과 실적만 강조하다 보니 사람 대하는 법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월요일 오전 민호는 직영점들의 CCTV 영상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매장의 지난주 영상들을 빠르게 확인했죠. 대부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성실히 일하고 있었고 손님 응대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강남역 24호점 영상에서 멈췄습니다. 금요일 저녁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여자 직원이 남자 직원에게 큰 소리로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음성을 키워 들어보니 반말에 하대하는 말투였습니다.
민호는 그 여자 직원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지수 부장님? 민호는 황급히 다른 날짜의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영상 모두에서 지수가 태수를 하대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특히 토요일 저녁 영상에서는 지수가 태수에게 아르바이트 주제라는 말을 하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 보고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민호는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도연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깐 보실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민호는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보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 여자 직원이 점점 가까이 보였고 그 얼굴이 누구인지 알아본 순간 도연은 멈췄습니다. 이게 지수인가? 네, 회장님. 실습 나간 강남역 24호점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도연은 영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봤습니다. 딸이 젊은 직원에게 반말하고 하대하고 무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아르바이트 주제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청년은 누구인가? 김태수라는 직원입니다. 올해 27살이고 6개월 전부터 그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태도가 모범적이라고 점장이 보고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란 말인가? 도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강조해온 가치,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을 딸이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다니. 더군다나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상대로 말입니다. 민호, 이 영상 아직 다른 사람은 모르지? 네, 저만 확인했습니다. 좋아. 일단 조용히 하게. 내가 직접 처리하겠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호가 나가자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죠. 도연은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젊은 시절을요. 그런데 자신이 키운 딸은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화요일 밤 8시, 도연은 집무실에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지금 당장 본사로 오너라. 네, 지금요? 무슨 일이세요? 오면 안다. 지금 당장.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목소리를 낼 때는 뭔가 큰일이 있을 때였습니다. 30분 후 지수는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들어와.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죠. 지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도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앉아라. 지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편의점 계산대가 보였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태수에게 반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계산대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 주제라고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수야, CCTV 확인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그건 설명해봐라. 저게 뭐냐? 지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변명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아르바이트생이 버벅거려서 그랬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수는 움찔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게 별일이 아니라고?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버지, 진정하세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저 사람이 너무 느렸어요. 느리면 가르쳐 주면 되지. 왜 하대를 하냐? 아르바이트 주제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냐?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나면 사람을 막대해도 된다는 거냐? 내가 배운 게 그거냐? 아버진 늘 감정이 앞서요. 전 회사 사람으로서 효율적으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현장에서는 빠르게 판단하고 지시해야 해요. 지수의 목소리에 변명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효율? 지시? 지수야, 너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야. 사람을 함부로 대한 걸 효율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어.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은 일이에요. 감정 섞으면 안 돼요. 지수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수야, 저 청년 이름이 뭔지 아냐? 김태수요. 그래, 김태수. 점장 보고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동료들도 좋아한다더구나. 모범 직원이야.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지. 저 청년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꿈을 가진 사람이야. 너처럼 말이다. 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태수의 인사 기록부였습니다. 이 친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더구나. 수술비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런 사람한테 아르바이트 주제라고 말했어. 지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태수의 개인적인 사정 같은 건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알았다고 해도 달라졌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했잖아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해. 그게 직급이든 나이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지수야, 한세는 돈으로 세운 회사지만 사람 덕에 버텨온 회사다. 내가 40년 전 작은 구멍가게 시작할 때 기억나냐? 아니요, 전 태어나기 전이었잖아요. 그래, 너는 모르지. 나는 그때 너무 가난했어.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지. 그런데 동네 할머니들이 외상을 해가셨어. 갚지 못할 걸 알면서도 나는 외상을 내줬어. 왜냐고? 사람이니까. 도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몇 년 후 그분들이 하나둘 외상값을 갚으러 오셨어. 돈은 물론이고 떡도 가져다 주시고 단골 손님도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가게가 커졌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 거야. 지수는 듣고 있었지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와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요. 경쟁이 치열하고 실력 없으면 도태되는 시대예요. 세상이 변해도 사람 대하는 기본은 안 바뀌는 거야. 지수야,
너는 지금 그 기본을 잃어버렸어. 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이상적? 사람을 존중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네, 맞아요. 회사는 실적으로 말하는 곳이에요. 사람 감정 챙기다가 경쟁사한테 밀리면 어떡하려고요? 직원들 다 잘린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깔보고 하대해도 된다는 거냐? 전 깔본 게 아니에요. 그냥 효율적으로. 그만해.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 효율이라는 말로 내 잘못을 덮으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알아. 너는 사람을 무시했어. 약한 사람을 깔봤어. 그게 진실이야.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 말이 맞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자라는 이유로, 회장 딸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시선을 받았는지, 그래서 약한 사람한테 화풀이 한 거냐? 화풀이가 아니라, 그럼 뭐냐? 정당한 지적이었다고? 아르바이트 주제라는 말이?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너는 일주일간 자택 대기해라.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 네, 자택 대기요? 그럼 제 업무는요? 팀장이 대신 맡을 거야. 너는 지금 일할 자격이 없어. 아버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한 건 너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도 반성 안 하는 게 더 너무해. 전 반성할 게 없어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지수는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슬픈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한세그룹의 임원도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절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떠나는 거지.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회사에 있을 수 없어.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회사에서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어차피 전 아버지랑 생각이 다르니까요. 전 그런 감정론으로 안 살아요. 지수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지수야. 하지만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세게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빈 회장실에서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딸을 이렇게 대해야 하다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지수는 평생 저렇게 살 거였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가 꼭 배워야 할 교훈이야.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한세그룹 본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회의실마다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오전 10시를 넘어서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본부 사무실, 김 과장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너 사내 게시판 봤어? 무슨 게시판? 무슨 일인데? 어떤 영상이 올라왔는데 난리야 지금. 빨리 봐봐. 김 과장은 휴대폰을 꺼내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새로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본사 여직원의 갑질 마이너스 이게 한세그룹의 현실입니다였습니다. 글을 클릭하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편의점 CCTV 화면이었습니다. 한 여자 직원이 남자 직원에게 반말하며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었죠. 음성도 선명했습니다. 야, 빨리 좀 와. 계산 못하잖아.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아르바이트 주제에 감히. 영상은 3분 정도였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장면이 편집되어 있었죠. 김 과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헐, 이거 진짜야? 완전 갑질인데? 누구야 저 여자?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영상 속 여자의 얼굴은 각도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와 분위기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댓글이 벌써 50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회사 직원이 저래도 돼? 회장님이 보시면 기절하시겠다. 사람이 먼저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저 아르바이트생 너무 불쌍하다. 저렇게 당하고도 일해야 하나? 갑질하는 여직원 누군지 밝혀야 한다. 우리 회사 이미지 다 망치네. 댓글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10분 만에 100개가 넘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우리 팀 아니야? 목소리가 좀 익숙한데. 설마 부장님? 마케팅 본부 사무실에서도 직원들이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가 화면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지수 부장님 아니야? 뭐? 설마.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여자의 뒷모습과 옆모습이 지수와 비슷했습니다. 목소리도 들을수록 지수였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지수 부장님 맞잖아. 진짜? 대박. 근데 지금 자택 대기 중이라던데? 이것 때문인가? 직원들은 술렁였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지수는 자택에서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택 대기 명령을 받은 지 이틀째였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죠.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팀 후배인 이 사원이었습니다. 부장님, 지금 사내 게시판 보셨어요? 무슨 게시판? 그게. 부장님 관련된 영상이 올라왔어요. 지수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노트북으로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들어가자 가장 위에 떠 있는 글이 보였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1000회를 넘었습니다. 지수는 손을 떨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편의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수에게 반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누가 올린 거지? 지수는 황급히 댓글을 읽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대부분 비난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다니 부끄럽다. 저 피해자 직원한테 사과해야 한다. 징계 수위 높여야 함. 지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누가 이걸 올렸을까요? 점장? 아니면 태수? 지수는 다시 영상을 봤습니다. 올린 사람의 아이디는 정의의사자였습니다. 익명이라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글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세 24 직영점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지난주 이 영상 속 여직원이 실습을 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직원은 6개월 동안 성실히 일한 모범 직원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용기 내어 올립니다. 한세그룹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어도 되는 겁니까? 지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장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올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함께 일했던 사람은 태수와 박선옥, 그리고 점장뿐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박선옥이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5살의 선옥은 이 편의점에서 2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의 중년 여성이었죠. 선옥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지난주 지수가 태수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수는 정말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는 걸 선옥은 알고 있었죠. 이건 아니지. 선옥은 결국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장에게 말해서 CCTV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올렸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는 선옥이 영상을 올린 줄 몰랐습니다. 태수는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선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지수는 본사 인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지수 부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출근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인사위원회요? 네, 사내 게시판 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인사위원회라니. 이건 징계를 의미했습니다. 지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오전 10시, 지수는 본사 인사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인사팀장과 법무팀 변호사, 그리고 노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고 차갑습니다. 한지수 부장,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 속 인물이 부장님 맞습니까?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중년의 남자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영상 내용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오해가 있습니다. 상황이. 지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급했고 태수가 업무 처리가 느려서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효율을 위해 지시한 것뿐이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반말과 하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특히 아르바이트 주제라는 표현은요? 그건 제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부장님, 오해든 아니든 회사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현재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고 대부분 비난입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이미지 문제입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사과는 피해자인 김태수 직원에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결정을 기다려 주십시오. 징계위원회요? 네, 이번 사안은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직급 해제나 휴직 처분이 예상됩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급 해제? 휴직? 이건 사실상 좌천을 의미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지수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 회장실에서는 민호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인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딸 지수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징계 수위는 직위 해제 및 3개월 휴직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빌딩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내 손으로 키운 회사가 내 손으로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건 지수 부장님이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아비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 책임이지.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딸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증명사진 속 지수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차가워졌을까요? 지수야, 이제라도 깨닫기를 바란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세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 딸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도연은 딸이 길을 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금요일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 지수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본사 보안팀 사무실과 CCTV 관제실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직접 오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야간 근무 중이던 보안팀 김대리가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왔습니다. 강남역 24호점 CCTV 영상을 보고 싶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체 영상 말이야. 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 대리는 황급히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편의점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죠. 계산대, 매장 내부, 입구, 창고까지 모든 곳이 보였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재생하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가 처음 편의점에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죠. 도연은 화면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영상 속에서 태수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진열도 하고 계산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항상 웃으며 인사했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더 공손했습니다. 저기 잠깐 이 부분 다시 재생해주게. 도연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쯤 장면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편의점에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으신 분이었죠. 할머니는 음료수 냉장고 앞에서 문을 열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태수가 그 모습을 보고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드리며 음료수를 꺼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인가 말씀하시자 태수는 계산대까지 음료수를 들고 가서 계산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나가실 때까지 문 앞에서 배웅했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구멍가게 주인이었을 때 도연도 저렇게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더욱 공손했죠. 계속 재생해주게.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쯤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 노인분이 편의점 앞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던 모양이었죠. 태수가 그 모습을 보고 뛰어나갔습니다. 태수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고 의자를 가져와 앉히고 물도 드렸습니다. 10분 정도 노인 곁에서 돌봐드리다가 괜찮아지신 걸 확인하고서야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청년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손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저 청년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태수입니다, 회장님. 27살이고 6개월 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 기록은 어떤가? 김 대리는 컴퓨터로 인사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지각이나 결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손님 만족도 평가에서도 항상 만점을 받았고요. 점장 보고에 따르면 동료들과도 관계가 원만하다고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리 없었죠. 저 친구 개인 사정은 알고 있나? 아버님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고 합니다. 척추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고요.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다고 합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태수는 바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일에 성실하고 효도까지 하는 청년이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 전부 내 이메일로 보내주게. 그리고 김태수 직원 인사 기록도 함께.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관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수와 지수, 두 사람은 너무 달랐습니다. 태수는 가난했지만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지수는 부유했지만 마음이 메말라 있었죠. 회장실로 돌아온 도연은 의자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수에게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진짜 한세그룹의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할까요? 사람이 먼저다. 도연은 자신이 평생 외쳐온 모토를 중얼거렸습니다. 한세그룹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였습니다. 그게 창업 정신이었고 40년간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지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민호 비서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임원회에 준비되었습니다. 민호, 자네 잠깐 앉게.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도 맞은편에 앉았죠. 김태수라는 청년 알고 있나? 강남역 24호점 직원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친구 말이야.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근무 기록만 보면 모범 직원입니다. 인성도 좋다고 들었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자네는 40년 전 나를 기억하나? 물론입니다, 회장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실 때부터 봤습니다. 그때 나는 어땠나?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손님들께 친절하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분들께 더 잘해드렸죠. 외상도 많이 해주시고 떡도 나눠드리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회장님을 좋아했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늘 강조했지. 사람이 먼저라고. 네, 그 정신으로 한세그룹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호, 나는 결정했네. 김태수를 본사로 발령하겠어. 네. 아르바이트 직원을요? 그래, 상무보로 발령하겠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상무보로?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내에서 반발이. 반발? 실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저 청년은 우리 한세의 정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일세. 하지만 경력도 없고 학력도. 학력이 전부인가? 인성이 더 중요하지. 경영은 가르칠 수 있어. 하지만 사람 대하는 마음은 타고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결심을 알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인사 발령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직위 해제하고 3개월 휴직 처분하게. 네, 회장님. 민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수 부장님은 따님인데.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지 않네. 하지만 이게 지수를 위한 길이야.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야 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민호가 나가고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길 바란단다.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딸을 징계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하지만 그래야만 했습니다. 지수가 변하려면 이런 큰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오후 3시 본사 전 직원에게 긴급 인사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제목은 인사 이동 공고였습니다. 직원들은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케팅 본부 부장 한지수, 직위 해제 및 3개월 휴직 처분. 직영점 근무자 김태수, 본사 상무보 발령.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박. 편의점 알바생이 상무보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 직접 결제하신 거래. 지수 부장님은 결국 징계받은 거네.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한세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수는 집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인사 공문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직위 해제, 휴직. 이건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태수가 상무보로 발령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지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세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상무보가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짜 오늘 출근한대? 응, 오전 9시에 본부장님이랑 같이 온다더라.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엄청 특별한 사람이겠지? 직원들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회장이 직접 발탁했을까요?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는 사람을 상무보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오전 9시 정각 본사 정문이 열렸습니다. 민호 비서실장이 한 젊은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27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옷 같았죠. 태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너무나 큰 건물이었습니다. 편의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하고 웅장했죠. 로비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천장은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다들 좋은 분들입니다. 민호가 태수를 안심시켰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에 땀이 났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야? 생각보다 평범한데? 뭐가 특별한 거지? 태수는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민호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25층 경영기획본부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죠. 태수가 들어오자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경영기획본부 상무보로 근무하실 김태수 상무보님입니다. 민호가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모두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죠. 태수는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수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수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놀랐습니다.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자리는 이쪽입니다. 민호가 태수를 안내했습니다. 창가 쪽 독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과 컴퓨터, 전화기가 놓여 있었죠. 태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이 너무 넓고 좋았습니다. 편의점 휴게실과는 천지 차이였죠. 회장님께서 오전 10시에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사무실 둘러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호가 나가고 태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진지하게 컴퓨터를 보며 일했습니다. 태수는 여기가 정말 자신이 있을 곳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팀 박지연 과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발탁하셨다던데 대단하세요. 지연의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태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오전 10시 태수는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렸습니다. 회장을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들어오게. 태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울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회장님, 김태수입니다. 태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십시오. 태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연은 태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죠. 태수 씨, 왜 자네를 여기로 불렀는지 궁금하겠죠? 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을 봤어요. 자네가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을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네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을 돕고 친절하게 대하죠. 그게 얼마나 귀한 자질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특히 그렇죠. 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태수 씨, 우리 한세그룹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네는 그걸 이미 실천하고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가르침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그래서 자네를 선택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들을 누군가 봐주고 인정해준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 학벌은 가르칠 수 있어요. 경험도 쌓을 수 있죠. 하지만 인성은 타고나는 겁니다. 자네는 그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연은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힘들 거예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적응해야 할 것도 많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자네는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회장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수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휴대폰에는 동료들의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을 비난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왔든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습니다. 지수야, 나다. 문 열어라.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아버지 목소리 들리지? 문 열어줘.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수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수는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아버지가 너무 가혹했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수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도연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알겠니?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너는 사람을 잃어버렸어. 성공만 쫓다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쳤지. 죄송해요, 아버지. 전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효율이 중요하다고, 실적이 전부라고. 하지만 이제는 아니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냉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수를 하대했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태수의 상처받은 표정이 눈에 밟혔죠. 아버지,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사과해야지. 태수 씨에게. 하지만 태수 씨는 이제 상무보잖아요. 제 상사예요. 그래서 더 용기가 필요한 거야. 진심으로 사과하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해.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수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모르겠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 용기지.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 품에 기댔습니다. 어릴 때처럼 편안했습니다. 아버지, 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내 딸이잖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세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25층에서는 태수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대해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할 각오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불빛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회장님께 보답하겠다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한세그룹 본사 앞 가로수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석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책을 읽고 현장도 다니며 배웠습니다. 처음엔 직원들이 태수를 의심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편의점 출신이 무슨 경영을 알겠냐는 시선이었죠. 하지만 태수의 진심과 노력을 보고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태수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직급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손했고 청소 아주머니께도 먼저 인사했습니다. 태수 상무부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야. 그러게 저렇게 겸손한 임원 처음 봐. 직원들 사이에서 태수의 평판은 날로 좋아졌습니다. 회장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기 시작했죠. 한편 지수는 휴직 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무기력했고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도연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수야, 자원봉사단체에 가보는 게 어떨까?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며 배우는 게 있을 거야.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할 일도 없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수는 결국 한세그룹이 후원하는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했습니다. 봉사활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고 무료급식소에서 배식을 하고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 청소도 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지수는 뭔가 채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직위로는 느낄 수 없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 오랜만이에요. 한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차갑게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 중에 지수는 태수를 만났습니다. 태수도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러 왔던 것입니다. 둘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태수 씨, 지수는 머뭇거렸습니다.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봤습니다. 부장님, 아니, 지수 씨, 태수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복지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태수 씨를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고 무시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태수 씨, 사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상처받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원망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태수를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태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용서 못했을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래요. 원망하고 살면 제가 더 힘들잖아요. 지수는 태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이나 경력이 아니라 인품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죠. 태수 씨, 제가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배움의 연속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년 후 한세그룹 신년 행사장이었습니다. 본사 대강당에는 전국에서 모인 직원 500명과 기자들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한세그룹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고 조명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도연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70살이 된 도연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로 한세그룹은 창립 42년을 맞이합니다.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한세그룹의 모토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 말을 4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무대 옆에서 태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태수는 이제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2년 동안 많은 걸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죠. 김태수 상무입니다. 이 친구는 2년 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친구에게서 한세그룹의 진짜 정신을 봤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겸손함, 성실함을 봤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오늘부터 김태수 상무는 우리 한세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경영인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태수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객석 뒤편에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지수도 많이 변했습니다. 휴직 후 복직했지만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친절했고 현장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으로 태수를 축하했습니다. 태수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도연은 지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본사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아름다운 곳이었죠. 지수야, 태수 씨 축하 인사 안 하고 올 거냐? 아까 했어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도연은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수야, 너 많이 변했구나. 네, 아버지. 2년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사람을 모르고 살았는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늦지 않았어. 도연은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진짜 상속자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불을 잇는 게 상속이 아니야. 마음을 잇는 게 진짜 상속이지. 너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알았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진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게요. 그래, 그것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아래로는 한세그룹 직원들이 행사장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모두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태수는 광장에서 동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 태수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더 이상 편의점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수의 인품과 노력을 모두가 인정했으니까요.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태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석양이 한세그룹 본사 건물을 비췄습니다. 옥상 정원에서는 도영과 지수가, 광장에서는 태수와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42년 전 작은 가게를 열 때 꿈꿨던 게 이런 거였다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 함께 성장하는 회사.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인품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태수는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회장님께, 용서해준 지수에게, 그리고 이 모든 기회를 주신 하늘에게.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세그룹은 앞으로도 계속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저 멀리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사람을 하대하는 순간 인생은 자신을 낮춥니다. 하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순간 인생은 자신을 높입니다. 권력보다 강한 건 언제나 인품입니다. 한세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